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정말 어질어질 하셨죠.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강조드린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시세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근데 이제 보통 오를 때는 뭐 좋아라 하시기 때문에 오른 걸 가지고 누가 뭐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릴 때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주가가 이제 하락을 보일 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분류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내 종목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거를 우리가 개별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개별적인 악재는 없거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적인 영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HLB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액티브 수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HLB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섹터를 산다든가 아니면 코스닥 150 지수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계단 거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패시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패시브도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패시브 성향으로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HLB의 개별적인 이슈는 기다리고 있지만 주가가 빠지니까 미쳐버리겠고, 더 사고 싶은데 또 빠지니까는 사지는 못하겠고,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시죠.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 2번 외부적인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아가서 외부적인 변수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매크로, 금리가 됐든 여러 가지 지표가 됐든 그런 매크로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환율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수 자체, 주가종합지수 자체의 어떤 그러한 변수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거, 시장 내에 돈이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 어디로 향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매크로나 지수, 정책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주가가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투자할 때는 개별적인 이슈를 체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머지 평시에는 이 외부적인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HLB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HLB가 현재 시점으로 이 개별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7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고 7월 달에 FDA 최종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죠. 그게 그냥 개별 이슈예요. 끝. 그쵸? 그 외부적인 거는요, 지금 당장의 시장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가 이번 주는 막 완전 다 부러지고 다 꼬꾸라졌어. 그래서 금도 빠져, 은도 빠져, 코인 작살나,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인은 제가 별도로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근데 HLB 차트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가 움직임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HLB를 7월 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시간적으로 질질 끌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건데, 여기 이제 장대 항복 나왔던 거, 이거 왜 나왔다라 말씀을 드렸죠? 에스모에서도 좋은 내용을 발표했었고, BCLC에서도 데이터를 또 인정을 받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12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FDA 재신청을 넣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왔다가 다 시세를 토해버리고 1월 달에 낸다,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감이 실리자마자 바로 발표해서 급등했는데 또 바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빠그라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지금부터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어차피 남은 재료 혹은 다음 스텝 자체가 FDA 최종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그 전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어떤 재료라도 HLB의 뭐 엄청난 급등이나 급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개별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임팩트는 없어요. 이건 끝. 그럼 이제 두 번째인 거, 외부적인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 외부적인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HLB에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투자를 했다. 근데 이 10억을 여러분들, HLB의 평균 단가가 5만 원이다. 2029년에서 2030년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만원의 단가를 맞춘 분들은 5, 6, 30이니까 6배의 상승을 보였죠. 근데 6만원의 평균 단가를 맞춘 분은 이 고작 만원 차이인 것 같지만 5배의 상승이다. 그럼 원금 한 덩어리가 차이가 나죠. 이거 나중에 가면 엄청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단가를 계속 낮추려고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비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은 사실상 시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더 날려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다 계산을 하고 계시겠어요? 계산이 되신 분들은 애초에 저 같은 영상 안 보십니다. 알아서 하시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사자들도 많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보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머니코드 채널만 딱 보셔도 아시죠, 여러분들? HLB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만 누르시면 제가 요거 어차피 HLB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거 대응하고 나면은 저도 더 이상 HLB를 아마 녹화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진짜 실전 전략, 실전적인 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2월달 바이오 히든 종목도 지금 매수할 것들 몇 개 있거든요.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것도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일동제약도 영상 찍어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 2배 이상을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거 또 있다. 얘네들까지도 같이 세트로 관리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바이오로 막판 싹 긁어 먹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 정신없죠? 제대로 아는 분들은요,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잘 주워 담습니다. 여기서 정점이 나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뒤에 또 몇 가지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쨌든 HLB뿐만 아니라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될 만한 바이오 종목들까지도 제가 다 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휴대폰으로 요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니까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수급을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어제도 수조원대 매수를 했고 오늘도 뭐 2.5조 정도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만 3.7조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신, 금투, 연기금은 매수 포지션을 돌아왔다.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고객 예탁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여기서 저는 물갈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수급의 3대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3대 주체가 보통 전쟁을 항상 치르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세를 올릴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려요. 근데 그들이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그걸 누구한테 보통 넘깁니까? 넘긴다라는 표현도 그래요. 개인들이 안 사면 되는데, 개인의 특성이 뭐냐면 많이 올라간 거를 쫓아 사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누가 팔아요? 누군가는 팔아야 내가 사실 거 아니야. 얘네들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일로 넘어와. 근데 개인들은 사긴 샀거든요.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참 위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일로 넘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한 걸 따라 붙거나, 조용히 사뒀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살 때 같이 버티고 기다렸다가 같이 팔고 나오거나,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왜 얘네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저기다 갖다 비비고 있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거 한두 개 음봉 보이는데, 이때만 해도 외국인 기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요? 개인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파는데 사주고 있는 거죠. 사줄 사람이 있는 데다가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끄집어 내리는 거를 굳이 받아내서 뭐 하냐라는 거죠. 올리면서 사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나한테 파세요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데 동조하지 않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 봅시다.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를 일부라도, 전부 다 팔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라도 고점에 매도를 잘했어요. 개인들이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딜 가겠어요? 다른 쪽에 가서 수익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코스피는 이제 개인들한테 다 떠넘겨놨으니까 시세는 유지가 될 거야. 그 시장은 많이 안 빠질 거야.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코스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코스닥을 봐야지. 근데 외국인 기관들은 운영하는 자금이 크니까,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코스닥 쪽으로다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큰 게 뭐가 있어요? 바이오, 그리고 뭐 2차전지, 얘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2차전지를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2차전지는 좀 많이 올라왔고 호재거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호재라기보다는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에이벨바이오, HLB까지 약간의 악재성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쉬었고 얘는 좋았어. 근데 이제 얘가 쉴 차례가 돼버린 거죠. 왜? 에코프로 보시면 막 단기 과열 걸리고 난리 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2차전지는 좀 쉬어주고 바이오는 먼저 쉬었으니까 오히려 올라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시장에 이런저런 소음들 때문에
눌림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럼 이 눌림목이 끝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부터 올라오겠어요? 물론 IT부터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 중심으로 했을 때는 바이오가 가장 먼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왜?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고 최근에 강했던 건 2차 전지고 얘를 지금 충분히 눌림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살 바엔 얘를 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 이럴 때 이제 HLB가 적어도 이제 빠질 건 다 빠졌겠구나라는 거를 요런 상황이 왔을 때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안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께 중간에 제가 이런 데라도 사라고 하면은 사놓고 빠지면 제 원망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라고. 왜 이렇게 못 사서 안달이야? 가만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이제는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매수해 볼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사면 돼요. 어차피 HLB 이번 달 안에 FTA 결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적인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무리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매수를 해가지고 뭔가 승부를 띄우려고 하고 이런 승부근성, 도박근성은 버리고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유있게 해도요 오히려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매집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꼭 미리 신청만 해두세요. 나중에 문자 못 받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신 다음에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자 지금부터 매수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럼 매수 바로 하시면 돼. 장중에 제가 어떻게 영상을 바로바로 다 찍습니까? 빨리빨리 보고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요거 하시고 바이오는 영상에서도 언급드리지만 또 문자로도 한 번씩 더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까봐야 알겠지만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계획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드리는 거 오름 테라피틱 같은 종목들 오늘도 아래꼬리 다 말 올렸죠?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트렌드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동제약도 메리트가 있다. 물론 뭐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라도 혹은 제약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변수라는 건 늘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그냥 변수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조금 그거 빠졌다고 여러분들 곡소리 많이들 내시는데 지금 곡소리 내고 계신 분들은요 여태까지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 돈을 못 벌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꼭 많은 수익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 시장 최근에 흔들린 거 보셨죠? 앞으로 시장 정점 찍고 하락장 제대로 타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변동성의 2배 3배고요. 심지어 그렇게 빠져도 못 올라올 겁니다. 왜? 내리꽂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남은 시간에 돈을 싹 다 벌어놔야 된다. 그것밖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것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또 HLB가 해당이 되긴 하지만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에 변동성이 너무 컸는데 아마 조금 힘든 시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토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동안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혼자 투자하시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일단은 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걸로라도 비용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한 번씩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HLB를 메인으로 제가 컨트롤 해드릴 거니까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